안녕하세요. 역사 광복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개토 대왕 비문의 재해석, 오늘은 논란이 가장 많은 신묘년 기사의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년 기사는 아시는 것처럼 이 임나 일본부서를 뒷받침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식민사학계의 이야기고요. 제야나 민족사학계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임나 일본부서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양반된 쌍반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탁본의 훼손 여부 때문입니다. 이 탁본이 정말로 제대로 된 탁본이냐 아니면 조작한 탁본이냐, 또 이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 한 글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 왔던 거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래도 문맥에 맞게끔 이 여러 해석들을 소개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 생각하는 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묘년 기사의 그 구성 체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95년에 비려를 광개토 대왕이 정벌하는 기사 다음에 신묘년 기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기사가 뭐냐면 396년에 백제를 정벌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묘년 기사가 배치된 것을 보면 단순히 391년 신묘년에 벌어진 기사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신묘년은 광개토 태왕께서 즉위하신 해이기 때문에 이 문맥의 흐름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게 전제의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이 즉위하신 해의 기록이 아니고 광개토 태왕 비문 전체의 맥락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존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본인 신민사학자들이 해석한 거와 거의 다르지 않고요. 그걸 다시 이제 한국의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외가 일본이죠. 신묘년 1에 땡파 백잔 바다를 건너와 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도해파라고 해석을 하고요. 백자는 이제 백제를 낮춰 부르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땡라가 있는데요. 땡땡라인데 이 부분을 지금은 신자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백제 그리고 신라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걸 가야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비 신민으로 삼았다, 신민으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외가 신묘년 1에 바다를 건너와 백장과 신라를 깨뜨리고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체를 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깨뜨리고 신민으로 삼은 주체가 바로 외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임나 일본부서를 그대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학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의 어떤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외의 업적을 과장을 해서 고구려가 그 강한 외를 이겼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사실은 일본인 신민사학자들도 똑같이 해석을 했던 겁니다. 맹점이 뭐냐면 이 주체를 외로 함으로써 이 백제와 신라를 깨뜨리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과장이든 뻥이든 간에 사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낳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류학계는 이것을 정설이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인보 선생은 이 주체를 외가 아니라 고구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에 외가 오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 깨뜨렸다. 백제와 땡땡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서 이 도해 파의 주체가 외가 아니라 고구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가서 이 백제와 땡땡 신라를 깨뜨리고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가 주는 어감인데요. 이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쾌하기 때문에 그 주체는 고구려일 수밖에 없다. 고구려의 업적을 찬양하는 비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의 주체는 고구려다. 그리고 신민으로 삼은 것도 고구려였다라는 것이고요.
박광민 선생이 해석한 것은 이 글자들을 조금씩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해파가 아니라 도매파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잔 땡땡에서 땡땡을 동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외가 신민원 이래 건너올 때마다 매번 깨트렸다. 그래서 외가 신민원 이래 건너올 때마다 매번 깨트렸다. 백잔이 동강 신라 해서 백잔이 동쪽의 신라 변경을 강복시켜서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서 이제 주체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주체를 외로 똑같이 보고요. 그런데 건너올 때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매번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동쪽의 신라 변경을 강복시켜서 신민으로 삼았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광개토 대왕 비문 신민원 기사 다음이 뭐냐면 광개토 대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백제국을 토벌하는 내용입니다. 정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백제를 정벌하게 된 그런 배경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민원 기사다. 그리고 당시에 백제가 신라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계속 영토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것을 광개토 태왕이 직접 이 정벌을 하게 됐다. 백제를 정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과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다만 매와 이 동강이라고 하는 지금 대부분이 이것을 해석할 수 없는 판독할 수 없는 글자들을 정말 이렇게 판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문맥상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창구 박사님의 해석인데요. 여기서는 이 외를 제로 바꿔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라는 것은 임금의 뜻이잖아요. 황제의 뜻이 있고 해서 고구려 광개토 열제께서 신민원에 등극한 이래 도해파 바다를 건너 백잔 연외 신라 2위 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 연이어서 외를 격파하고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창구 박사님은 이 신민원 기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민원 이래 등극한 이래, 그러니까 광개토 열제께서 신민원에 등극한 이래 이 대외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는 백제와 외를 공격하고 신라를 보호하는 그런 대외 정책의 골간을 이 신민원 기사에 다 담은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신민원 기사가 아니고 이 광개토 열제의 대외 정책을 한 줄로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정인보 선생의 해석과 박광민 선생의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해도 사실은 기존의 해석들이 잘못됐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역사 왜곡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광개토 대왕 비문에 대한 재해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